런치타임을 코칭타임으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점검부터 개별 종목까지 계좌 건강을 챙겨보는 시간이죠. 서동구의 바이앤셀 시작합니다. 관세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재부상을 하면서 시장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단기 급등에 따라서 숨고르기 양상도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코스피는 2,700선을 지켜내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도 5일선을 지지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존의 주도 섹터뿐만 아니라 또 이 서브 섹터까지 관심을 두고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는 의견 파트너님께서 제시를 해주셨었는데요. 그렇다면 파트너님 또 6월 달에도 이러한 시장 전략 유효하다고 봐도 괜찮을까요? 이번 달 정말 여러분들 너무 많이 고생들 하셨고요. 그런 만큼 또 나름대로의 좋은 수익도 거둔 그러한 또 5월 달이 아니었느냐. 물론 종목이라든가 섹터 선택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이후에 어쨌든 4월 달부터 시작된 관세의 그런 어떠한 그 큰 틀 안에서 또 우리 시장은 다음 달 6월 3일 대선을 앞둔 상태 속에서의 국내적인 어떤 기대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뭔가 중심을 잡고 해나갈 수 있다는 이러한 부분들, 뭐 대표적인 것이 이제 뒤늦게 지주사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이러한 모습도 연출이 되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2개월 연속 상승의 양봉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어제도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어떤 섹터나 종목들이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물론 조선 방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우상향을 보이는 과정 속에서도 직선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꿈틀꿈틀하면서 움직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같은 날도 지주사 관련주들 2, 3일 동안에 걸쳐서 급등한다고 했을 때 문의 오신 분에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롯데지주 같은 경우 오늘, 내일, 어저께 기준입니다. 일부 이익 실현도 병행하시면서 재매수하는 시점을 잡아야 된다. 너도 나도 전부 다 지주사만 떠드는 이런 어떤 시점들은 여러분들이 경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을 감안했을 때 6월 달에는 오히려 정책적인 기대감도 커지지만 그런 것들이 선반영됐다라는 차원에서 세론이 일부 작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여전히 관세라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라는 거. 또 지난 이번 주 들어와서는요. 바로 어제 그리고 그제 어떤 기존 주도주들과 반도체 2차 전지 간의 공방이 벌어지는 이런 어떤 모습들도 연출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동안 끌고 왔던 주도주들이 6월 달에는 계속해서 갈 것이냐 아니면 소외되었던 이런 섹터라든가 어떤 면에서는 무관심하고 심지어는 패닉 세일도 나왔던 이런 섹터들이 뭔가 최소한의 반등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흐름들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시면서 너무 우리가 2,700 이상을 훌쩍 와버렸다라는 거에 대해서 막연한 기대감을 갖기보다는 6월 달에는 조금 숨고르기 하면서 주도주의 어떠한 교체 내지는 또는 기존 주도 섹터들이 계속해서 시장을 끌고 갈 것인지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6월장을 맞이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양시장 모두 2개월 연속 상승을 보였다는 점 짚어주셨고요. 또 정책 기대감이 반영된 이 관련주들은 또 세론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 주의해보자는 점도 기억해봐야겠습니다. 또 주도 섹터의 흐름들도 계속해서 6월 시장에서는 면밀하게 체크해보자는 점도 대응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내 종목의 전략 어떻게 끌고 가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전화입니다. 02377-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부분들 또 양방향 소통을 통해서 속 시원하게 해소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문자입니다. 샵 3772번으로 여러분이 고민하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또 사연까지 적어서 보내주신다면 더욱더 꼼꼼한 전략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유튜브 댓글입니다. 문자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이 개별 종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포트폴리오에 대한 상태도 점검을 해드리고 있죠.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 중에 비중이 가장 큰 5개의 종목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사연까지 함께 남겨주신다면 더욱더 세밀하고 꼼꼼한 전략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이나 또 보유 기간, 자금의 용도 등 다양한 사연까지 덧붙여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 종목 상담도 계속해서 이어지니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장에서 살아있는 종목을 골라야 달콤한 수익으로 이어지겠죠.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또 이 종목만 쏙쏙 뽑아드리는 체리피킹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시청자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을지 포트폴리오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654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종목들 살펴보니까 제주반도체 가온칩스는 반도체 관련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제주반도체는 최근에 이 컴퓨텍스 2025 행사에서 또 엔비디아와 AI 칩 이 동맹 강화 소식이 나왔는데 주가는 횡보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LNF는 2차 전지 기업인데요. 계속해서 이 시청자분들의 포트폴리오에 2차 전지 종목들 편입이 되어 있다는 점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LNF는 또 테슬라양 양극재 출하량이 증가를 하고 있지만 2분기에도 적자는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또 어떠한 솔루션 주실지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피롭틱스 유리기판 관련 기업입니다. 또 이 해외 글로벌 고객사에 최근에 유리기판 장비를 납품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또 시장 내에서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지 주목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약가 인하와 더불어서 이 특허 분쟁으로 인해서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한 것이 아니냐라는 증권가의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이 주가가 회복세를 보일지 또 시장에 관심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양한 업종들로 구성하신 부분들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 분의 또 포트폴리오이지만 여러분들 많은 종목을 이 파트너님의 더 다양한 솔루션을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보시면서 각 종목의 솔루션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사연도 바로 열어보시죠. 네, 5654님 사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들어가서 수익이라 안도를 하고 있었는데 계속 하락장이라 걱정입니다. 손실 없이 나올 수 있는 상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처음에는 수익을 보셨다가 다시 하락으로 전환됐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또 관세가 발효되면서 이 시장이 흔들릴 때 같이 좀 이렇게 수익률이 흔들리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파트너님 각 종목별로 또 어떻게 진단을 해드리면 좋을까요? 네. 제가 이 5654님 포트 문의를 주신 걸 보면서 참 고민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3월 달에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종목들의 위치들을 다 봤어요. 물론 그때부터 시장이 2650 이상에서부터 순간적으로 2284포인트까지도 급락을 했으니까 뭐 시장이 빠졌으니까 뭐 할 수 없지라고 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수는 작년 8월 달 소위 엔캐리 자금 청산에 따른 급락세가 연출된 그 자리 2700선을 훌쩍 회복했잖아요. 지수만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또 종목들마다 각각의 위치들을 한번 제가 체크를 했더니요. 다 고점권에서 잠깐 올라갔다가 무너지는 다 그러한 모습들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여러분들도 보고 계십니다만은 제주반도체, 가온칩스, 필옵틱스 넓게 보면 다 IT, 소부장 관련한 그러한 쪽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2차 전지 LMF. 그러니까 이들 종목들이 지난 3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장의 중심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나마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만은 최근 들어서는 또 횡보해주고 한 단계 레벨 다운돼서 말이죠.
결국 지수를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시장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를 보기 위해서 시황도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고 시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런 어떤 시장의 상황이 어떠한 종목이나 섹터별로 움직여주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그게 지금 이루어지질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2월 달에 고점을 형성했던 이러한 모습 그리고 일종의 뒤풀이 파동, 되돌림 파동이 여기서 이렇게 연출이 되죠. 그리고 나서 급격하게 이렇게 하락하고 하면서 이렇게 새로운 직전의 고점도 다 돌파하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둔다면은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종목을 갖고 움직였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이상은 와야지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봤습니다만 다 아직도 20% 내외의 이러한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한 현상들이 벌어졌는지 지금부터 종목별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주반도체를 먼저 보시겠는데요. 2월 14일 날 26,600원 고점을 기록하고요. 그리고 조정의 어떤 사이클에서 3월 달부터 시작을 하셨다니까 여기 어디 구간에서 결국은 급락한 이후에 주가가 급락한 이후에 대반등 주고 소위 이 고점에서 만약에 물리셨던 분들이 그나마 여기서 정리하거나 아니면은 어리버리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공략을 했다가 대처를 못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몇 개월째 들고 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는요. 그나마라도 여기서 하방을 잡아주면서 최소한의 이 자리들 61선이 아직은 꺾어져 있습니다만은 이 자리 위에서 움직여주려고 하니까 다른 IT 쪽들보다는 그래도 빠르게 15,000원에서부터 16,000원 사이는 쉽게 올 수 있는 자리는 만들기 시작을 했다. 조금 더 기다리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도 전형적으로 2월 14일 날 61,500원에서 고점 찍고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밀려 내려왔고 대반등 주는 이러한 과정. 그런데 항상 이러한 대반등 주는 자리에서는요. 이 직전의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산들이 많습니다. 바로 이 직전의 고점대들이 위치해 있는 자리들 그리고 이 거래량들을 넘어가는 이 흐름들이 나와야만 최소한도 쌍봉 내지는 직전 고점 돌파하면서 움직여주는데 그걸 못하니까 오히려 한 단계 더 레벨 다운되는 이러한 흐름에서 속수무책으로 시장도 무너지고 이 종목도 무너지면서 거래도 없는 이러한 상태 속에서 마음앓이만 했었던 거죠. 그나마라도 지난 4월 달에 이 저점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하방을 잡아주려는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연출되고 있다는 거. 이러한 부분들이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지만 아직 전형적인 어떠한 모멘텀이 나올 만한 물론 뭐 삼성전자에서 파운드리 쪽과 관련된 이런저런 얘기들은 나오고 있지만 뭐 분사를 할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어떠한 수주를 받는 이러한 얘기조차도 나오지 않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이 상당히 가온칩스의 탄력도를 떨어뜨리게 하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소한도 이 종목이 반등을 주기 위해서는요. 이 자리가 안착이 돼줘야 됩니다. 45,000원이 안착이 돼줘야 되는 자리고 지금 52,000원대에 매수되신 이 종목의 경우에는요. 현재 시점에서는 여기서 뭐 교체를 하거나 그럴 만한 상황은 아니다. 조금 더 홀딩을 하면서 이 주가가 45,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적 반등이라도 빨리 나와주는지 그리고 저점을 조금 더 높여주는지 이게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이 LMF가 되겠는데요. 지금 2차전지 관련주들이요. 사실은 오늘보다도 어저께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이렇게 급락한 이후에 대반등을 주는 자리들이 극적으로 한번 나왔습니다. 그렇죠? 수요일 날 나왔어요. 이 거래도 실려주면서 그런데 어제 만약에 이 종목이 얘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그렇습니다. 일부 종목들 뭐 대보 마그네틱 같은 경우는 오늘도 급등하는 이런 패턴도 연출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자리에서 만약에 이러한 어제 오늘 도지형도 못 나오고 또다시 음봉으로 크게 밀리는 자리가 나온다면 이 저점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뜨릴 텐데
47,000원에 대한 저점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었다. 물론 위로는 계속해서 저항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6만 원대 후반 7만 원이 강력한 저항으로 작용이 될 텐데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오늘보다는 다음 달 초에 여러분들이 결정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종목인가요? 필옵티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옵티스 같은 경우에도요. 전형적으로 지난 3월 달부터 시작하셨던 것들을 감안하면은 다 웬만한 IT 소부장 쪽들이 아까 우리가 제주반도체라든가 가온칩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다 2월 요 중순 하순에 고점을 찍고 되돌림 파동을 주는 이 과정들 속에서 다 물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매수의 자리들이 좋지 못한 상황이 됐었던 거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하락하니까 또 하향없이 흘러내리고 그나마라도 이 종목은 이제 27,000원, 8,000원에 대한 지지력을 보여주면서 거래도 조금 실려주고 다시 한번 대반등 시도. 물론 뭐 재료도 노출되고 있는 것들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삼성에서 28년부터 결국은 유리기판 양산한다부터 또 가장 앞서가고 있는 기술력 또 실질적으로 수주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목 혼자서 움직이긴 힘들겠죠.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SKC가 움직여줘야 된다라는 거고 이쪽으로 그나마 IT 쪽에서의 또 소분류를 한다라면 유리기판 쪽들이 같이 뭔가 거래가 실려주면서 집중해 줘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필로옵티스도 소부장단에서 해줄 거냐. 여기서 이제 1차적으로는 이 4만 원에 대한 지지력과 2만 7, 8천 원에 대한 지지력, 저항과 지지가 형성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히려 필옵티스 같은 경우에는요. 3만 원대 초반이라든가 중반 이 3만 원대 초반 자리 정도 오면은 추가 매수도 가능한 그런 위치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으로 알테우전 말씀드리겠는데요. 알테우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난번에 기술 수출과 관련돼서 3월 18일 날 45만 9천 원이 고점이었습니다. 38만 3천 원에 매수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한 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여기 이 36만 원에 대한 지지력을 보여주고 직전 고점 돌파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잘 연출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거래가 실려주면서 장대 음봉으로 이렇게 밀려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짧게라도 이익 실현을 하든 아니면 위험 관리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하시고 잠깐 흔들렸다가 움직여 주겠지. 그러려면 최소한도 40만 원에 대한 지지력을 보여주고 횡보해 주거나 다시 갔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니까 한 단계 레벨 다운되는 이러한 모습들까지 그저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다만 알테우젠 같은 경우에도요. 여기서 하방은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조금 더 추가 매수할 타이밍을 잡을 거냐. 그걸 고민하시면은 뭐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지금 여기서 섣부르게 움직이기보다는 최소한의 반등이라든가 일단은 홀딩하시면서 손실폭을 좀 줄여놓고 그 다음에 이동하는 그런 어떤 단계별 대응 전략이 현재 이 오사님의 포트를 정비해 나가는 그런 단계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 매수 위치가 아쉽다는 의견과 더불어서 또 각 종목별로 주가 위치와 가격 전략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파트너님 또 시청자님께서 어떻게 솔루션을 정리를 해보면 좋을지 또 포트폴리오에 대한 한마디도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 체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지만 정리를 해본다면 제주반도체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반등이 다른 것들보다 조금 더 빨리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도 지금 CXL과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으로 계속 부각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거래만 이런 종목의 특성이 또 한번 움직여 줄 때는 아주 탄력적으로 움직여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구간에서도 보면요. 거래가 어떻게 실리는지만 잘 체크를 좀 해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IT 쪽들이 어느 정도 하방들은 지금 잡아주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제주반도체 역시 추가적인 반등을 이용해서 그때 매도하고 그리고 교체하는 이러한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주반도체를 매도하고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요. 걔가 두 단계에 걸쳐서 이 포트는 정비하자고 그랬죠. 그래서 제주반도체를 먼저 반등 나올 때 정리하고 기다렸다가 필옵티스가 만약에
뭐 먼저 도망가 버리면 할 수 없죠. 그렇지 않고 3만 원대 초반 자리 정도에서 잇따르면은 오히려 필 오티스를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으로 잡아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뭐 가온칩스라든가 또 LMF 일단은 뭐 조금 더 홀딩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현금 비중이 좀 여유가 있으시다라면은 오히려 지금에 올려주신 내용만 보면은 전체 주식 비중은 50%입니다. 현금 비중 50%가 만약에 있다라고 치면 다음 주의 움직임들 보시면서 그때 기존 주도주들이 잘 눌림목이 연출되는지 아니면 이 저점권에 있는 또는 반등 시도를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2차 전지 쪽에 뭐 LMF 같은 종목도 하방을 잡는 걸 보면서 분할 매수 추가로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또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30만 원대 초반 자리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들 잡을 수 있으니까 지금 가장 이제 답답해 하실 게 이런 흐름이 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저 종목들은 지금 뭐 그냥 반등 올 때까지 기다리고 나머지 현금 가지고 지금 장에서 막 올라가고 있는 뭐 지주사를 중심으로 해서 조선, 방산, 원전 막 무조건 올라갈 때 그걸 쫓아갈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매매. 우리가 주식 투자는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매수와 매도의 타이밍을 잡는 게 쉽진 않습니다만은 현재의 매매, 내가 어떤 관심 종목이나 또는 공략하려는 종목의 매매 시점이 어떻게 돼 있는지, 매수나 매도, 이격이 벌어져 있는지 또는 어떤 눌림목 주고 나서 지지력을 잘 보여주면서 다시 거래가 실려주는지 이런 매매 시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선택과 집중, 그 판단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습관을 기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파트너님의 꼼꼼한 솔루션 받아봤습니다. IT 종목들은 그래도 하방을 잡고 있다라는 관점 제시해 주셨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종목들은 보유하되 또 일부 종목은 포트 내에서 교체하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5654님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개별 종목뿐만 아니라 나의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상태를 체크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 중에 비중이 가장 큰 5개의 종목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또 여러분의 보유 기간이나 투자 성향 같이 자세한 사연까지 적어서 보내주신다면 더욱더 꼼꼼한 전략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중에 저희가 제시해드린 포트폴리오에 대한 솔루션 밴드에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밴드 입장 방법 안내드릴 텐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가져다 대시면 서동구 파트너의 링크가 나오니까요. 이쪽으로 입장해 보실 수 있겠고요. 또 이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서동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방송 중에 놓치신 부분들은 밴드에 오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 종목 상담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시청자님 전화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네, 현대제철이고요. 네, 매수가랑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네, 매수가는 28,000원이고 비중이 10% 정도이거든요. 네. 그러면 네, 매수가에는 이제 도달을 하신 그런 상황입니다. 아, 네.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네. 제가 현대제철을 조금 한 10% 정도 이 가격에 더 사서 갖고 가도 될지, 아니면 그냥 있는 것만 가지고 가야 될지, 이제 앞으로 전망은 어떨지 좀 대표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파트너님, 비중 조절해도 괜찮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투자의 기본적인 자세가 돼 있으시네요. 아유, 아닙니다. 아유. 최근에 사셨어요? 아, 네, 최근에 많이 빠졌다고 네. 생각하고 이제 조금 한 이틀 정도 올라가길래 조금 네. 잡았는데요. 네. 이게 현대기술이 많이 빠졌어요. 네. 그래서 한번 조금만 발을 담궈봤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예, 잘하셨어요. 네, 그래서 질문도 한번 잘 주셨고, 우리가 투자하는 네. 데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기업이 어떠한 실적이라든가 전망이 있느냐를 사실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아, 네. 그 다음에 이 종목을 지금 사도 될 만한 위치에 있느냐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되느냐 그런 게 중요하고 그 다음이 네.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결국은 어떻게 배팅을 할 것이냐 이게 뭐 카지노는 아닙니다만은 뭐 네. 내가 만약에 뭐 1억이 있다 나 이 종목 뭐 어디서 들었더니 또는 뭐 분석을 해봤더니 정말 좋다고 그러더라 그러면서 나 지금 무조건 뭐 목표가가 뭐 얼마라니까 한 30% 이상 갭이 있네 한꺼번에 1억 원어치 다 사겠습니까? 그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나름대로 궁금해하시고 접근하신다는 것 자체는 앞으로 어떠한 투자를 하시더라도 대단히 성공하실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네. 첫 번째로 한번 보죠. 네.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 회사가 그동안에는 어땠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걸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증권사 HTS에서 다 찾아보시면 보실 줄 아시죠? 아, 네. 많이는 못 봐도 좀 네. 찾아서 보고 있어요. 그렇죠. 예. 예.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제 매출액이 나옵니다. 근데 네. 이 전년 동기 대비 또는 뭐 컨센서스 이런 것들을 보면은 2023년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매출도 감소가 됐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올해도 매출은 좀 감소될 걸로 예상이 되고 내년부터 이제 조금 매출이 뭐 4.1%, 2.8%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제 영업이익인데 네. 뭐 매년 이렇게 영업이익이 급감을 합니다. 그렇죠? 2022년 네. 기준으로 봤을 때 1조 6천억이었던 영업이익이 작년에 1,595억이에요. 이렇게까지 급감을 했습니다. 뭐 33%, 50%, 80%까지. 뭐 당기순이익이야 뭐 말할 것도 없겠죠. 뭐 2022년도에 1조 원이었던 당기순이익이 작년에 말이죠 88억이었어요. 88억. 이건 겨우 뭐 흑자기조 맞췄다 이렇게밖에 안 된다. 그런데 이거 다 지나간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나서 주가는 뭐 우리가 흔한 말로 박살이 났던 거고. 자, 그러면 올해 어떻게 되느냐? 올해 그래도 매출은 뭐 0.7%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영업이익은 작년에 1,595억에서 올해 4,176억, 161% 급증해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당기순이익도 1,456억으로 1,551% 이상 급증이 될 것으로 보여지면서 내년에도 173%, 또 후년에도 32% 이상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컨센서스는 이제 계속해서 좀 상향 조정이 되고 있어요. 뭐 3만 원에서 5만 4천 원까지 가장 최근에. 그러니까 이게 네, 네. 가장 최근에 목표가를 얼마나 더 높이느냐가 중요하고 적정 주가를 3만 7천 원 정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요인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미국 제철소에 투자하겠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중국이 철강 구조조정에 들어갔다라는 거,
그리고 지난달에 발표된 내용 봤죠? 중국에서의 어떤 그 철강 제품들에 대한 덤핑 문제가 제기가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산 철강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다. 그렇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국내 철강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는 거죠. 바로 이제 이러한 요인들이 이 기업이 올해부터는 그래도 바닥을 찍고 실적적인 측면에서 턴해줄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갖게 해주는 거죠. 네. 그걸 일단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깔고 접근을 이제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럼 주가의 위치는 어떻게 됐느냐? 지난번에 이렇게 이 2만 원도 깨졌던 자리에서 반등을 주는 과정,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게 뭐가 나왔냐면은 미국 투자라든가 그리고 알래스카 참여와 관련된 이런 어떤 얘기까지 나오면서 단숨에 장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조정 보였던 주가가 불과 뭐 한 달여 만에 이 2만 원대에서 32,000원까지 거의 50%가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원위치가 됐죠. 그런데 이 주가라는 거는 한번 직전에 저점들이 이탈이 되지 않고 훼손이 돼준다면, 지지가 돼준다면 그 자리가 지지가 돼주면서 지금 이제 다시 또 5월 말부터 고개를 다시 또 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매수 타이밍이 나쁘지 않았다, 좋았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추가 매수를 할 거냐 말 거냐. 자, 한 가지 아쉬운 거는 1차적으로는요. 추가 매수를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은 최소한도 이 자리에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25,000원과 6,000원까지 자리 정도면은 뭐 우리가 흔한 말로 눈 감고 매수해도 될 자리예요. 사실은 이 자리가. 그런데 지금은 5일선 위에서 이격을 좁히려는 이러한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수는 한때 뭐 늦추셔도 좋아요. 그런데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저항을 어디로 볼 것이냐. 1차적으로는 요 3만 원이 아주 저항입니다. 그리고 이 직전에 3월 달에 고점들을 돌파하고 안착해주기 위해서는 거래가 더 실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제하고 오늘은 숨고르기 하는 과정이에요. 3일 동안 으쌰하고 올라왔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그러는 과정에서 지수도 2,700까지 넘어갔다가 지금 뭐 2,700도 위협하고 왔다 갔다 조정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굳이 쫓아가서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다음 달 초에 한 번 더 충 하면은 2,650까지도 밀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때 가격을 딱 보고 내가 현대지수를 사고 싶었는데 서도구가 2만 한 6, 7천 원 내외 정도 뭐 요 2만 5천 원에 대한 지지력 그때면은 뭐 편하게 살 수 있다고 그런다. 그럼 지수가 여기서 만약에 5, 60포인트 더 빠진다. 그러면 2,650이다. 근데 현대제철이 2만 한 6, 7천 원에 왔다. 그러면 그때 분할 매수 조금 더 해보시는 거죠. 그렇게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이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현대제철은 25,000원, 26,000원 라인에서 추가 매수 가능하다는 점 짚어주셨으니까요. 추가 매수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시청자님도 목소리 통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하이로 코리아. 하이로 코리아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3만 원에 500원에서 산 것 같아요. 네. 네, 그러시고 비중은 어떻게 근데 되세요? 한참 됐어요. 한참 동안 보유를 하셨고 그럼 비중이 어느 정도 되실까요? 30%입니다. 30% 되시고 네네. 최근에 이 매수가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주가가 좀 밀린 상황입니다. 그럼 어떤 부분은 도와드릴까요? 그냥 계속 제자리에만 있길래 이거 올라갈 수 있나 아니면 여기서 어떻게 매도해야 되나 여쭤보려고요. 네, 잘하셨습니다. 주가가 좀 계속해서 이 횡보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서 좀 답답하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파트너님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에 조금 걱정이 많이 담겨져 있으신 것 같은데 네. 뭐 3만 원의 매수인데 28,000원이면은 뭐 양호한 거 아닌가요? 양호는 한데요.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가지고 그쵸. 제가 어떻게 다 매도를 해야 되나 대응을 해야 될지 여쭤보려고요. 또 비중도 그렇게 뭐 적은 건 아닌데 그게 네네. 이제 걱정스러우신 거예요. 그렇죠?
뭐 이 종목도 사실은 뭐 대표적으로 뭐 조선 철강 관련돼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기자재 쪽으로도 분류가 되고요. 그렇죠? 또 네. 뭐 알래스카 관련주로도 부각이 됐다가 또 조선 기자재 쪽으로도 부각이 됐다가 뭐 뭔가 꿈틀꿈틀은 되는데 더 추가적으로 상승을 못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요. 이렇게 보시죠. 주가라는 거는 물론 뭐 실적이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적단을 보시면은 다행스러운 것은요. 안정적인 이러한 실적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주가가 매출도 그렇고요. 또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한 4,500억 이상은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단기순이익도 500억대 가까운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특히 이제 중소형주들이 가장 우리가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이 자본금 대비해서 매출단들이 어느 정도 나와주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 자본금 68억짜리가 2천억 가까운 매출을 보여준다라는 것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영업이익이 뭐 500억 가까이 이렇게 나고 있다라는 것도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낙수 효과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조선 기자재 업체라든가 이런 어떤 관이음새 밸브 쪽이라든가 이런 쪽들은 그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 시점이 이게 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뭐 수주했다고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뭐 얘네들한테 뭐 오다를 주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조선 업체들이 뭐 몇천억 몇 조 뭐 수주했다고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공정에 들어가고 뭐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떤 면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오다가 나올 거를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증가되는 그런 어떤 구조를 갖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락을 보여주지만 급등했다가 쉬어졌다가 급등했다가 쉬어졌다 하는 이런 패턴들이 계속 있어요. 네. 그리고 얘도 이렇게 보시면 지난번 구간에서 한번 이렇게 먼저 볼게요. 이렇게 주가가 장기간에 걸쳐서 막 그 제한된 지지와 저항 속에서 횡보를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저항과 지지 속에서 움직이다가 순간적으로 슈팅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다시 또 밀려 내려오는 것 같지만 또 어느덧 다시 또 제자리를 찾아주면서 위로 올려줘요. 그러니까 이러한 특성이 있다는 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전방산업의 호황에 따라서 주가의 하락 조정은 아주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시청자님도 마찬가지지만은 내가 산 주식을 빨리 올라가면 좋겠는데 대신에 급락하는 것도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아직은 이 박스권을 이 상단을 돌파를 못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제가 방송을 통해서 계속 중심선과 그리고 박스와 지지와 저항을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네. 그 자리를 감안해서 보면은 얘는 이제 27,000원이 지지 라인이고 이 상단으로는 3만 원이 저항 라인이에요. 아주 좁게 형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3만 원 넘어가거나 3만 원 근처 가죠. 안착되지 않으면 일단 비중을 한 반 정도는 줄여놓으세요. 네. 그리고 3만 원 밑에서 뭐 한 2만 한 뭐 8천 원 내외라든가 요럴 때 다시 또 비중을 채워놓으시면서 가격 조정과 물량 조절을 해나가시는 게 당분간은 좋다. 그리고 포기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하이로코리아 3만 원 근처에서 비중을 줄여보는 전략으로 대응하자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종목에 대한 솔루션 여러분들 밴드에 업로드가 되고 있으니까요. 더 자세한 가격 전략과 파트너님의 관점 밴드에 입장하셔서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또 방송 중에 못다한 전략과 더불어서 실시간으로 이 시장에 대한 이슈들이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 또 종목에 대한 인사이트도 함께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다음 시청자님 전화 연결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뉴로메카고요. 26,850원에 비중 5%예요. 25,000원대 매수하신 거 맞으실까요? 26,850원에 5%. 26,850원에 5% 가지고 계시고 어떤 부분 가장 궁금하실까요? 비중 추가 매수는 하고 싶지 않고 이 단가에서 단기적으로 좀 빠져나오고 싶거든요. 그래도 네. 손실 안 보고 네. 예, 가능할까요? 네, 전화 잘 주셨고요. 파트너님 그렇다면 또 이 손실 최소화하고 빠져나올 수가 있을까요? 네, 아주 간단 명료하게 질문을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저도 안녕하세요. 간단 명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로봇 관련주들의 어떤 전체적인 움직임이 뭔가 그래도 저점은 잡으면서 꿈틀꿈틀은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뉴로메카도 마찬가지예요. 자, 네. 이 종목의 위치만을 보겠습니다. 그럼 이 종목은 네. 여기서 예. 하방을 잡고 으쌰하고 요 36,000원대까지 올라갔던 주식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자리가 이탈이 되니까 그대로 박스 하단이 이탈이 됐죠. 네네. 이렇게 제가 그대로 그림을 딱 그려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결국은 예. 이 종목은 22,500원, 600원, 22,000원과 23,000원에서 하방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네.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은 28,000원, 9,000원이 저항으로 작용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만약에 추가 매수를 안 하고 조금 더 홀딩하면서 반등이 나올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27,000~8,000원 정도 오면은 미련 없이 딱 정리하면은 깔끔한 거죠. 그리고 예. 만약에 내가 거기서 더 이 지금 자리에서 조금 내가 분할 매수해 준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네. 이 지금 자리에서 매수해서 단가를 낮출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일차적으로 26,000원 정도에서는 얼마든지 쉽게 매도하고 나올 수 있겠죠.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뉴로메카는 27,000원, 28,000원 라인에서 비중 줄이는 전략으로 대응해보자라는 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시청자님도 전화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삼성물산. 삼성물산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가 18만 3천 원, 비중은 50%. 비중이 50%. 그럼 지금 비중 때문에 좀 고민이신 걸까요? 아니, 이게 합병하고, 앞으로, 처음에는 잘 갈 거라고 내가 사보태가지고 50%가 됐는데, 네. 그게 18만 3천 원이에요, 가격이. 근데 중간에라도 팔고 나올까 싶어서 작년에 17만 원 갈 무렵에 한 반을 내놨었는데, 네. 왜 안 팔리고 계속 머무고 있는데 이 종목을 어디 했으면 좋을까 싶어가지고요. 네. 한번 매도 타이밍을 놓치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손내 봐도, 네. 손내 봐도 팔고 나올까 싶어서 작년 이맘때인가 17만 원 돈 갔었어요. 그랬는데 내가 안 팔리고 그냥. 네. 있었어요. 많이 답답하신 것 같은데 파트너님 전략 바로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많이 힘드셨죠? 네, 반갑습니다. 네, 15년부터 들고 있었던 종목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10년 이상 한 번도 뭐 배당은 좀 받으셨죠? 배당은 받았죠. 예. 쥐꼬리만큼이라도. 네네네. 자, 그러니까 딱 우리나라 대표주니까 없어지는 알이라 생각하고 가지고 네, 있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삼성물산뿐만 아니라 삼성그룹 자체에서 지난주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인적 분할과 관련된 얘기 나왔죠. 네네. 그리고 지배구조와 관련돼서 삼성생명, 삼성화재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금 뭔가 꿈틀꿈틀 대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그러면 내가 이번 2월 달에 17만 원을 넘어갔긴 했지만 지금 자리는 17만 원에 대한 이 자리를 다시 한번 도전을 하러 가는 자리예요. 월봉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네. 여태까지 10년 동안 고생하셨는데 네. 요 조금을 못 기다리고 만약에 내가 팔고 나본다. 저는 후회할 것 같아요. 그럼 얼마나 되면 자, 봅시다.
여기 이 16만 원에서부터 요 17만 원, 요 사이가 제가 지금 월봉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예, 예. 엄청나게 매물이 많은 자리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네. 뭐 네. 시청자님도 마찬가지지만은 다른 분들도 10년 이상 뭐 그 이상에서 물리신 분들도 있을 테고 또 그 밑에서 사셨던 분들은 이제 16만 원, 17만 원이면은 수익 구간으로 가기 때문에 이 물량들을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대한민국의 상법 개정안이라든가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관련된 것은 6월 3일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누가 되든 간에 다 주가의 리레이팅을 위해서 밸류 프로그램이 더 강화가 될 수 있어요. 그 과정에서 선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삼성물산이라고 저는 봅니다. 정부 정책에 반해서 우리는 안 해요. 그런 거 하겠어요? 못 한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네. 지금 물밑에서 엄청난 더 자세한 말씀을 제가 못 드리는데 이루어지고 네네. 있다는 걸 감안하면 17만 원 와서 내가 무조건 매도해야지 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 종목이 위로는 저항이 있다는 걸 아니까 조정을 보일 때 이번 구간에서 요 15만 원이라든가 또는 요 13만 원 이 자리가 잘 지지가 되느냐. 이제 다시 이 종목이 뭐 10만 원도 깨져가고 그럴 거는 아니에요. 아셨죠? 맞아요. 예. 예. 그렇게 아시니까 그래 내가 굳이 내가 17만 원에 좀 매도하고 싶었으니까 그러면 뭐 손주들 깎아라도 사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뭐 조금 네네네. 뭐 매도는 하실전정 이거를 저는 매도 안 하고 오히려 16만 원 이제 지지되고 17만 원 넘어가면은 그냥 단숨에 슈팅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지주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주가의 동향도 같이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된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고생하십시오.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삼성물산 또 긍정적인 관점을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시청자님들 만나봤고요. 또 오늘의 종목들 함께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시장이 좀 약세를 보이면서 오늘의 종목들 다 밀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들을 살펴보니까 대부분 주가가 이렇게 횡보세를 나타내면서 좀 이렇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좀 막막하신 분들께서 문의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흐름들 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다가올 6월 시장 또 상반기를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지 전략도 부탁드릴게요. 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지수가 여러분들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2월 달, 3월 달에 2650을 넘어갔고 급락했고 이번에 다시 또 2700 넘어왔잖아요. 근데 종목들마다의 위치들을 다 보시면 어떻습니까? 물론 고개를 드는 것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이 여전히 20, 30%, 40, 50% 마이너스가 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의 변화되는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6월 달에는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기존의 주도주들이 다시 움직일지 아니면 새로운 주도주가 나와서 정말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있던 종목들이 주도를 할지 그 변화되는 흐름을 잘 판단하시면서 내가 추가 매수를 할 것이냐 아니면 과감하게 버리면서 어떠한 섹터나 종목으로 교체할 것이냐. 그저 오늘 지수가 올랐네 빠졌네 내 종목이 올랐네 빠졌는데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의 변화의 물결을 그리고 수급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대응해야 될 그러한 시기가 다가왔다. 2025년도 여러분들 이 기회 하반기를 못 놓치시면요. 대단히 후회하실 그런 어떤 시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좋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장의 수급들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수고해 주신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포트폴리오 점검부터 개별 종목까지 꼼꼼한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있는 서동구의 바이앤셀 5월 시장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12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